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연일 이제 하락장에서 지금 뭐 트리플 악재로 인해 가지고 증시를 이제 대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의한 긴축, 금리 또 인상, 또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원자재 공급망 교란 및 물류 대란,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코로나도 아직 다 마무리 안 됐고요. 봉쇄도 있고 또 봉쇄가 풀렸다 안 풀렸다 또 반복되고 또 원숭이 두창 문제도 나오고요. 뭐 각국의 또 식량, 자국 식량을 지키기 위한 또 그런 경쟁, 기타 뭐 부수적인 돌발 또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금요일 날 장이 마감됐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또한 이제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잘 이 시장을 견디고 잘 참고 버티다 보면 또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듯이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또 악재가 해소되면서 또 여러 가지 계좌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되고요. 잘 이 시간을 견뎌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가 배워야 산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정부 정책주 6대 산업 분석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이제 우주항공에 대해서 좀 우주항공에 대한 이제 역사라든지 우주항공에 대한 개요라든지 또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방위산업, 방산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내용과 설명과 관련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 세계의 이제 공통 화두죠. 탄소 중립, 이제 친환경 시대로 나가야 되고 2050년까지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세계적인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과 또 친환경 하면 또 가장 큰 게 지금 화두가 원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탄소 중립에 관해서 또 원전에 대한 지식과 이런 상식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원전 관련한 종목들을 좀 1시간 안에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지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넘어가서 정부 정책주인 이제 친환경,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이 이제 화두라고 했는데요. 탄소, 이산화탄소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이 인류 지구에 인간이 한 몇 년만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 지구가 원래의 생명력을 찾고 진짜 수천 년의 원초적인 자연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는 바로 이 지구를 고통스럽게 하고 지구를 힘들게 하고 지구를 병들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라는 또 자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또 우리 인간들이 반성을 좀 하고 지구는 이제 무한한 생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한한 생명체고 우리 후손들에게 또 이제 고이 물려줘야 되는 그런 이제 생명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50 탄소 중립이란 게 뭐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탄소 제로로 배출량을 이제 해가지고 온실가스에서 나오는 탄소를 갖다 줄여서 그 양만큼 이제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친환경, 풍력, 태양력과 같은 걸 대체 에너지로 사용을 해서 오염을 이제 상쇄하자는 그런 2050 탄소 중립의 이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부가 또 이제 탄소 중립, 친환경으로 나가기 위해서 새 정부가 또 많은 정책과 지금 노력과 발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탄소로 인한 지구 온도가 이제 상당히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1.5도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탄소의 우리 지구로 뿜어내는 탄소의 43%를 절감해야지만이 1.5도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2도가 올라가면은 여름이 3주가 또 늘어나고 또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과대 배출로 인해서 지구가 이제 이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 기후 현상 아실 겁니다.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기후 이상 이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열대야 국가로 좀 접어들었다도 과언이 아니죠. 자꾸 이제 그 해류의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열대 과일이 이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되지 않았는가. 또 우리 지구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은 GDP 136조가 깎인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기후 이상 변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히 심하다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한 지경에 와 있고, 온 세계와 또 온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걸 자각하고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온 지구의 노력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이제 그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펼쳐가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전 정부가 이제 그 탈원전 정책을 시도했다가 또 임기 말에 다시 이제 친원전 정책으로 이제 돌아서는, 또 이제 여론조사를 다 통해 갖고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그랬죠. 이제 탈원전이 나오게 된 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제 체르노빌 원전 사태라든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원전이 이제 효율적이긴 하나 상당히 이제 위험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진의 이제 완전한 안전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는 지진 자체가 없었죠. 해일 자체도 없었고. 근데 이제 바다 건너 일본 국가가 이제 지진과 해일로 상당히 이제 일본이 참 힘든 나라죠. 자연 환경이 참 열악하고 재난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이제 방사능이 유출되고 오염되고 그 후쿠시마 전 지역이 이제 땅이 오염되고 이제 방사능이 누출되다 보니까 이런 심각성을 알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지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탈원전을 해서 친환경, 그러니까 이제 풍력이나 이제 태양광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나가려고 정책을 짰다가, 이게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서 나중에는 이제 원전이 다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전 정부 말기에 다시 이제 친원전으로 돌아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건설을 또 백지화하려고 그랬고, 이제 수명 연장도 중단을 하려다가 이제 그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전 정부 임기 말기에 친원전으로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그 신하룰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이제 원전 픽기를 또 수출하고, 또 이제 대형 원전에서 소형 원전으로 이제 바뀌는 정책,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이제 목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롭게 이제 원전을 갖다가 확장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새 정부가 피면서 다시 이제 친원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원전 현황으로는 이제 24기가 가동 중에 있고, 건설 중인 게 4기고, 이제 너무 오래된 그 원전 2기는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 정부도 친환경 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원전 플러스 신재생에서 이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탈원전을 폐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이나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이런 그 큰 시장을 갖다가 이제 세계 톱3의 이제 그 경쟁력을 갖추겠다. 그래서 이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새 정부가 에너지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우리 한국 원전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이 24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전력 생산에 아주 중요하게 3분의 1 정도,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3년에 이제 그 최초 양산에 있는 고리 1호기, 이제 월성 1호기 시작돼서 이제 원전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고리 1호기 양산에 있는 고리 1호기는 이제 폐쇄 중단이 오래됐기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리 2호기는 이제 재가동하는 거로 이제 윤 정부가, 새 정부가 이제 그
재가동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3기 신고리 5, 6호기와 신한울 1, 2호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우리나라 원전이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에 있어서 원전 관련주들을 갖다가 잘 선택해서 수익을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원전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해도 또 여러분들 상식에 도움이 되실 거고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가 어떻게 도입되고 어떻게 시작됐는가라는 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은 또 원전 종목을 접하시는데 좀 폭넓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방이 되고 우리 남한에 단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전력을 갖다가 이제 키우기 위해서 부족한 전력을 갖다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원전 정책을 처음으로 이제 첫 삽을 뗐다고 봐야죠. 그때는 이제 뭐 나라도 가난하고 1인당 국민 소득이 뭐 60달러밖에 안 되는 뭐 최후진국이다 보니까 뭐 원전을 어떻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모든 뭐 국가 재정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인재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삽을 이제 띄운 거죠. 일종의 이제 서울대학이라든지 한양대학의 원자력 학과를 이제 설립을 하고 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원자력의 이제 석학 시슬리 박사의 제안으로 이제 원자력을 도입을 하고 또 이제 원전에 이 관련된 이제 그 원자력법을 또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원전의 첫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누가 어떤 정책을 처음 시도해서 그걸 정책을 법으로 만들어서 제정했느냐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뭐 공과 가가 있습니다. 다 이제 역대 대통령이 공과 가가 있는데 또 이런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런 원전에 시초되는 원자력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 1967년에 이제 50만 킬로와트급 원전 2기를 갖다가 양산시 고리에 건설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71년에 이제 고리 1호기를 갖다가 이제 총 1,560억 정도 들여서 이제 그해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었는데 그 돈을 투입해 가지고 이제 원전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 원전을 갖다가 이제 이승만 정부는 원전의 시초인 원자력법을 제정을 하고 박정희 정부는 그 원자력법을 토대로 해서 한 단계 본격적인 원전 사업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진행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참 빈국이었는데 후진국이었는데 참 그 세계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이 역사가 짧고 해방 후 뭐 60년 만에 50년, 60년 사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국가다라고 모두가 이제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원전의 역사가 해방 이후 뭐 50년 만에 원전 수출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이제 역사적 한 페이지를 장식을 했고요. 아랍에밀레이트죠. UAE의 원전 이제 입찰을 또 하게 되고 또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2009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UAE하고 원전 부분을 또 진행하는 부분. 그래갖고 이제 원자력 산업이 이제 고리 1기를 시작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원전 산업 발판을 또 삼아가지고 또 원전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의 그 5대 강국입니다. 기술력이 상당히 이제 강하고요.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 EU 같은 경우 이제 그 이따가 EU 부분을 제가 언급해 드릴 텐데 러시아에서 이제 천연가스,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 뭐 생산 세계 탑이다 보니까 EU에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데 지금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한 손에는 전쟁 무기를 이제 러시아가 들고 이제 우크라이나로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손에는 원자재 무기를 들고 EU를 이제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밸브를 잠근다든지 또 이제 뭐 최근에는 며칠 전에는 이제 천연가스를 갖다가 이제 공급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제 가스를 만드는 그런 장비 부분이 문제화돼 가지고 제재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없다라는 이제 지금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천연가스 값을 올리려고 그러겠죠. 그게 다 이제 꼼수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EU도 러시아에 이제 한마디로 멱살 잡혀서 끌려갈 수 없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도 찾고요. 그 에너지로 이제 LNG 이제 미국에서 배를 LNG 선박을 통해서 이제 천연 액화가스를 들어온다든지 대체 에너지로 이제 원전을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원전을 갖다가 이제 수입하는 국가로 우리나라를 갖다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의 기술력도 이제 세계 5위 국가지만은 이제 EU가 좋게 평가하는 거는 민주국가다. 민주화된 정상적인 국가에서 원전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런 그런 매력을 EU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 쪽에 또 러브콜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따가 EU 관련 이제 기사가 있는데 중요한 이제 주식 우리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앞으로 이제 상승하느냐, 정체냐, 하락이냐, 그거에 관련된 EU의 결정이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후반에 좀 언급을 좀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전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원전의 우리나라 역사의 상식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은 이렇게 원전 종목을 접하는데 폭넓은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의 장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제 천연 자원이 없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뭐 석유가 나옵니까? 아니면 뭐 무슨 뭐 이 땅에 묻혀 있는 풍부한 원자재가 있는 국가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북한에는 이제 원자재가 아직도 많이 이제 북한 쪽에는 땅 밑에 많이 매장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원자재가 상당히 부족한 국가고 또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국가다 보니까 석유에 대한 이제 그런 갈증 또 예전에 역사적으로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1강국부터 7강국까지 석유 유출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게 이제 진척이 되는 부분이 좀 더디고 또 중국과 일본과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생산으로서 이렇게 크게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게 좀 안타까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재가 없다 보니까 원유나 그런 부분이 이제 천연 자원이 없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국토가 좁고 뭐 산지가 70% 아니겠습니까? 산지가 70% 산이 많다 보니까 이제 원전만한 대체제가 없다는 게 우리 원전의 장점이고요. 또 원전은 이제 비용이 상당히 좀 뭐 효율적이고 비용이 이제 저렴하게 들어가고 원전은 이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체 에너지라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선 가장 투입 대비 자금 투자 대비 가성비가 좋은 에너지다. 이게 바로 원전의 이제 장점이라 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계 5위의 아주 원전의 아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아주 우리나라의 이제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짧은 역사에 비해서 참 원전 기술이 이렇게 5위 안에 든다는 것은 5 손가락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참 대단한 참 우리의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이제 인재들이 근면하고 또 두뇌도 뛰어나고 또 우리가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빨리빨리 국가 아닙니까? 뭐든지 이렇게 딱 마음 먹으면 그냥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면성과 능력과 머리를 갖고 있는 민족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원전 역사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짧은 단시간에 성장하고 성공을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원전의 단점도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르노빌 이제 원전 사태, 또 이제 2011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뭐 일본이란 나라는 이제 참 지진과 해일,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한 국가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참 가깝고도 먼 나라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상당한 피해를 줬고요. 아시겠지만 뭐 임진왜란 1592년에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냥 뭐 침략해서 9년 전쟁 동안 우리나라 국토를 피폐화시키고 우리 조상들에게 아주 그 심한 고통을 줬던 일본, 그리고 이제 식민지의 또 아픈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일본에 대해서는 뭐 감정이 썩 좋지는 않고요. 가깝고도 먼 나라면서 또한 이제 스포츠 경기가 일어나면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 여러분들은 이제 축구 경기, 뭐 야구 경기, 뭐 농구 경기 이런 게 빅 스포츠 경기가 일어난다면 뭐 절대 질 수 없다. 그런 이제 정신으로 또 응원을 하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일본에게만은 져선 안 된다라는 이제 각오로 또 이게 스포츠 경기가 있듯이 한편으로 그런 아픈 역사, 피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한편으로는 좀 측은한 면도 있어요. 좀 안 됐다,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도 좀 같습니다. 왜냐 이제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수시로 지진도 일어나고요. 여러분도 일본 가보셨겠지만 저도 이제 일본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은 가보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느낍니다. 예, 특히 이제 오사카 및 남부 지방은 사실 덜 하지만 도쿄 그쪽 위쪽 동네는 지역은 상당히 이제 지진이 뭐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국가고 지진이 상당히 심하고 또 지진의 그 피해 사건 사례가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예전에 그 관동 대지진 그런 사건도 우리나라하고 아픈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죠. 지진과 해일,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해일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을 덮치는 바람에 원전이 폭발하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그때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일어나고 후쿠시마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다 오염돼 버리고 다 후쿠시마에 살던 원주민들이 다 이주하는 그런 이제 아픈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 일본이 신속하게 또 조치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이제 그 일본 관료 사회라든지 이런 이제 이 정부의 또 그 움직임 보면 약간 좀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오히려 신속하고 정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아직 이제 일본 정부 보면은 이제 문서화하는 것도 아직 도장 문화고요. 이 도장 찍는 거 아실 겁니다. 도장 문화고 어떠한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만큼 전자정부,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그 기술력이 세계 탑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IT 기술 세계 최강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소통 부분이 좀 더디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후쿠시마 원전을 갖다가 빨리 해결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갖다가 빨리 손을 못 써가지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의 단점이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요 단점 때문에 사실 전 정부에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또 원전의 이런 큰 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친환경,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쪽으로 가려고 그랬었고요. 그런 이제 정책이나 의도는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 건데 약간 시기상조이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아주 심한 지진 해일 국가는 아니었고 또 이제 산지가 있고 잘 관리하면은 원전만큼 좋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제 방사능이 이제 유출이 돼가지고 뭐 여기 그림 도표에도 나오지만은 뭐 어마어마한 피해가 지금도 이제 그 방사능 오염된 부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참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다. 또 이제 그 방사능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인근 지역 주민의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찍어보면 이제 뭐 신체에 좀 이상이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원전 사고의 위험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게 이제 단점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서 관리 부분을 철저히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원전이 이제 방향이 소형과 대형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대형 원전으로 이루어지다가 이제 최근에는 소형 모듈 원전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상황입니다. 대형 원전은 이제 1000메가와트에서 1500메가와트급이고 소형 모듈 원전은 300메가와트급 이제 전력 발전 용량 차이가 크죠.
크기도 상당히 틀리고요.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로 작습니다. 관리가 아주 용이하고요. 대형 원전은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소형 원전은 구조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는 게 소형 모듈 원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은 좀 일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고, 건설 기간이나 비용 부분도 상당히 대형에 비해서 소형이 좀 간소하다는 거, 이런 부분이고, 이제 부지도 적게 차지하는 부분, 안전성도 이제 소형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소형 모듈 쪽으로 방향이 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기술력이 발전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의 원전 운영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뭐 중국은 이제 12억 인구라고 그러죠. 운전되는 이제 그 원전의 운영 현황이 54기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제 건설하고 있는 건 14기고 정지된 건 없고요. 일본은 이제 운전하고 있는 게 33기, 그리고 이제 건설 중인 건 2기, 정지한 건 27기랍니다. 보시면 왜 이제 정지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거죠. 앞으로도 또 어떤 상황이 또 예측 불허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에서 이제 많은 원전 기기를 갖다 정지하고 이제 그나마 안전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것만 지금 돌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는 이제 일본이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운전하고 있는 기가 24기입니다. 건설 중인 거는 3기고, 정지한 건 2기인데, 이 2기는 이제 오래돼서, 노후돼서 폐쇄한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서아시아 쪽에 이제 인도가 23기를 운영하고 있고, 건설 중인 건 6기고, 정지 중인 건 없고, 이렇게 좀, 가까운 국가는 어떻게 원전이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도표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인구에 비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원전이 많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이제 비교해서 좀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원전을 돌리는 24기 정도면 결코 작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국가별 경쟁력을 한번 또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력이죠. 캡코죠. 캡코가 이제 주 공급 회사고요. 또 두산이 또 주 원전의 또 선두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력 시장은 이제 우리 국내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장점은 말씀드린 대로 빠르다는 거, 건설 기간이 빠르고 단기간에 이제 건설을 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점은 이제 그 투입되는 금융의 비용이 좀 단점이라는 게 약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진행하는 주력 원자료는 APR 1400이라는 원자로를 채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점이 일본의 이제 기업들 공급회사는 제가 이제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요. 강점은 원천 기술력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뭐 우리나라보다 뭐 이제 건설이라든지 이런 원전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은 어차피 또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고요. 뭐 일본은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구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기술력을 뭐 어마어마하게 또 2차 대전 때 또 이 모든 국가의 이런 기술력을 갖다가 뭐 세계 최탑을 달리던 국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는 뭐 제대로 된 뭐 자동차도 없고 총안 자루도 없던 그런 식민지 국가였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은 뭐 잠수함, 군함, 뭐 비행기, 자동차, 뭐 산업 발전, 뭐 기술력, 뭐 군수 공장,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원전에서도 원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약점은 이제 비싼 건설 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점이 국가 주도의 원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 약점은 현재 원전 건설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카나다하고 러시아 국가를 보시면은 이제
강점과 약점을 제가 조금 나열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시아 국가, 가까운 국가들의 이제 원전 현황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또 원전의 국가별 경쟁력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약점이고 강점인가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서 체크하시고 상식과 지식으로 담아두시면은 원전 종목이라든지 원전을 대할 때 좀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 기사들을 한번 최근에 나온 걸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손을 잡는다. 또 이제 미국도 원전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약간 이제 지금 문제점이라고 원전 그런 그 진행 부분이 약간 지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원전 강국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게 목표가 뚜렷하고요. 우리나라하고 기술력을 좀 합쳐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원전을 미국, 우리나라 각국 원전을 좀 더 육성 발전시키자, 그런 뜻에서 이제 손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탄소 중립, 2050년까지 이제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 뜻이 또 모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수출을 위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기술 협력이라든지 인재들 갖다가 이제 같이 협력을 구상을 해서 같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자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셔갖고 윤 대통령하고 이제 원전 수출 관련해서 이제 협의도 하고 협약도 하고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친원전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미국과 손도 잡고 또 원전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앞으로 또 원전에서 이제 그 에너지를 확보하는,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부족 국가다 보니까 이런 미래로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이제 중요한 기사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사로는, 최근 기사로는 이제 윤 정부, 새 정부가 이제 원전 세일제를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왕 친원전으로 바뀐 거 국내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지만 수출을 하자. 이제 이 원전 시장이 또 상당히 크고 또 세일즈를 통해 갖고 우리나라도 좀 더 원전 기술을 더 키우고 수출도 하고 원전하면 또 코리아,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제 널리 또 이미지를 또 알리기 위한 노력. 그래서 산업부 장관이 또 이제 체코에 가서 유럽 제가 말씀드린 EU 관련 국가들한테 이제 원전을 세일즈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원전 세일즈라는 것은 이제 뭐 일개 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캐파나 크기가 아니죠. 국가적으로, 정부적으로, 아니면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이제 외교적으로 세일즈를 통해서 이제 수주를 따오는 국가 어떻게 보면 기관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르면 이번 달 해외 첫 출장을 이제 산업부 장관이 나가는데 체코의 이제 고위급 관료를 만나서 원전 세일즈를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 한미가 이제 원전 수출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첫 신호탄의 일환으로 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U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전을 갖다 많이 이제 대체 에너지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요 다음 기사를 보면은 지금 요 기사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좀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EU에서 이제 그 원전 러브콜을 지금 보냈습니다.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의 관계, 천연가스 공급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우리나라를 상당히 이제 원전 모범 국가로 기술력이라든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 원전 기술만 좋다고 그것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뭐 원전 기술이 엄청 뛰어나다 하더라도 지금 EU 같은 경우 러시아에 대한 지금 트라우마,
전쟁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말씀대로 에너지를 갖고 딜을 하고 있고 협박,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EU가 받은 그 상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전 세계 이제 원전의 탑이라 하더라도 뭐 어떠한 기술력과 비용이 싸다 하더라도 EU 입장에서는 중국과 손을 이제 잡으려는 의도가 없는 거죠. 왜냐? 그 러시아에 대한 트라우마, 전쟁 그런 트라우마, 또 이거 이 국가 이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중국이 뭐 아직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사회주의 국가고 일당 독재 중앙 집권적인 정부 정책을 피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좀 중국이 이제 최근에 1대1로라는 정책을 통해 갖고 여러 국가를 갖다가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자금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를 인프라를 깔아주면서 나쁜 말로 이제 속국을 만들려는 그런 저희 음모가 있기 때문에 또 EU는 이제 그런 의도를 싫어하고요. 또 사실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도 투자자분 아시겠지만은 뭐 중국이 말만 대국이지 솔직히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역사 공정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는 일례를 보면은 좀 약간 이제 속 좁은 소국의 행동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평가가 많고요. 또 그래서 이제 EU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제 이미지를 좋게 보고 민주국가로 보고 그래서 원전 러브콜을 보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최근에 EU에서 텍소노미라고 있습니다. 이제 녹색 분류 체계에 이제 그 원전을 갖다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여기에 이제 포함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갖다가 이제 이건 이제 이틀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결의안을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EU에서. 근데 이제 76표 찬성과 반대 62표와 기권 4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원전과 천연가스를 텍소노미에 이제 포함을 하기로 한 부분을 갖다 이제 집행부가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뒤집게 돼가지고 이제 어떤 브레이크가 걸렸냐. 이제 앞으로 본회의가 있다고 그러네요. EU에서 전체 회의에서 이제 이 결의안을 갖다가 이제 이 뒤집음을 갖다가 다시 회부해서 최종 투표 결정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텍소노미안이 이제 취소되거나 이제 이게 찬성을 갖다 과반 이상 해야 되는데 과반 이상이 찬성을 못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EU가 우리나라에 보내는 이제 러브콜 그런 부분이 이제 차질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급을 하려면은 이제 텍소노미 EU에서 이제 원전과 가스를 여기에 이제 포함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수출도 하고 이제 원전이 계속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에서는 이제 수혜고 호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증시에 있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부각을 받게 되고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대내외적인 악재에 의해서 많이 이제 주가가 하락된 부분은 있으나 물론 이제 3월에 새 정부 출범으로서 많이 올랐습니다. 원전주가. 근데 4월, 5월 여러 가지 전쟁 장기와 이제 인플레, 금리 인상 뭐 트리플 악재가 겹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원전주가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면서 이제 빠지긴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채택이 되면은 다시 원전주가 또 그 수혜주로서 주도주로서 또 부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채택이 배제되면은 또 이게 우리 주가에 원전 관련주 종목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다음 달 첫 주에 열린다고 그러네요. 다음 달 첫 주에. 그러니까 7월 첫 주죠. 그때 이제 표결에 붙여지니까 요게 이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은 채택이 되고 우리 이제 원전이 혜택을 받고 수혜주로서 또 증시의 호재로서 관련 종목인 원전 종목들이 부상할 수 있고 상승 모멘텀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회의니까 다음 달 초에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촉각을 곤두세워가지고 한번 결과를 지켜보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요한 관련 기사를 한번 꼭 기억에 두시고 증시를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관련 기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이제 접어들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뭐가 있느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전 관련주로서 중요한 종목들을 제가 좀 오늘 나열을 해서 가져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원전 관련주도 그 현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가격은 오늘 종가 마감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도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뭐 에너토크부터 해서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한신기계, HRS 뭐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또 이제 많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셔서 뭐 수익도 보시고 또 최근에 이제 뒤늦게 진입하신 분들은 또 물려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이 주가 종목의 특성, 뭐 시총, 뭐 재무 비율, 또 매출, 당기순이익, 뭐 퍼, REO, PBR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특징이라든지 뭐 임원진이라든지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이 각 종목들에서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으로는 제가 한번 나열은 해드리겠습니다. 우진, 한전산업, 우리기술, BHI, 뭐 또 두산에너빌리티, 가장 또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S&T에너지, 대창솔루션, BMT, 오르비텍, 금화PS, 서정기전.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이제 원전에서는 상당히 이제 두각을 보이는 관련주고요. 여러분들이 뭐 다 친근한 종목의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 오늘 표시된 게 현재가로서 제가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건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네요. 440만 주. 또 우리기술도 뭐 300만 주가 오늘 거래량이 있었고, 한신기계는 200만 주, 보성파워텍은 한 148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제 또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최근에 이제 오늘 갖고 이렇게 진입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원전 관련주들을 조금 나열을 해 드렸고요. 그래도 이제 원전 관련주 이렇게 각 종목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시간상 또 한계가 있고, 뭐 차트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디테일한 뭐 이평선이라든지 뭐 RSI, MACD 같은 거 다 설명을 드리고 싶으나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제 간단하게 특징 위주로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토크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8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여기 이제 이게 월봉 차트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월봉 차트 보시면 이제 3월달을 고점으로 찍었습니다. 이 전년 12월부터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왔죠. 그때부터 이제 친원전으로 바뀌는 부분하고 새 정부가 원전 친원전으로 또 정책을 나간다는 그런 부분의 기대감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3월까지 우상향하는 차트가 거의 보시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4, 5, 6월달 이제 들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총은 한 1,054억 원 정도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또 에너토크도 이제 5월 말경 같은 경우 한미 원전 수출 협의력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또 5월 말경에 또 잠깐 오르는 그런 부분이 또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원전 관련주로 상당히 중심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성파워텍 보겠습니다. 보성파워텍은 오늘 5,39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똑같이 차트 마찬가지 3월 달에 9,050원까지 가는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세다. 내려오는 과정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서 또 이제 그런 호재만 좀 일어난다면 또 다시 주가가 좀 일어설 수 있고, 조금 이제 이런 악재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점을 좀 내려와 있는 구간인데 시간도 좀 필요할 거고요. 악재가 소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악재 시장에서는 수혜가 좀 부상이 돼야 됩니다. 유럽, EU 수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총은 한 2,646억 정도 달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이 보성파워텍이 주가가 좀 약세가 나왔습니다. 말씀은 제가 드린 대로 EU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원전을 안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기사, 또 EU의 그
그 회의한 내용이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는 그런 채택이 되는 바람에 약간 어제 좀 주춤한 면을 좀 보였다는 게 특징이고요. 다음은 일진파워 보겠습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17,55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을 했고요. 뭐 차트 그림이 좀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시총은 2,646억 원 정도 달리고 있고요. 3일 전에 좀 일진파워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이 좀 시작부터 약간 파열음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제 기업 간의 차원에서는 이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또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간 협약이라든지 한미 정상 간의 협약은 상당히 좋았으나 기업 간에는 좀 아직은 좀 뚜렷한 첫발 성과가 아직은 없다는 부분 때문에 3일 전에 좀 주가가 약간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특징인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HRS를 좀 보겠습니다. HRS는 오늘 6,030원에 마감이 됐고요. 시총은 한 986억 원을 달리고 있네요. 이제 다른 기업들 종목들보다는 이제 3월 달에 최고점을 찍은 게 아니라 이 기업은 이제 전년도에 1,800원을 고점을 찍고 약간 등락을 오고 가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2월 달에 이제 상승세가 좀 나와가지고 현금 배당을 결정을 공시했다는 부분이 좀 특징이고요. 2월 달에 주당 200원씩 현금 배당을 했다는 게 요게 약간의 이제 특징인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11,550원에 종가 마감을 했고요. 시총은 한 2,470원, 2,347억 원 정도 달리고 있는데 우진 월봉 차트 보면 다른 그 원전 관련 종목보다는 좀 특이한 게 꾸준히 우상향을 했습니다. 오히려 5월 달에 고점을 찍는 16,300원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 조금 눌림목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내적인 악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3일 전에도 우진 주가가 상당히 좀 상승세를 달렸는데 한미 원자력 이 강화 기대감에 의해서 좀 올랐고요. 또 3일 전에 이제 그 장 초반에 상당히 오름세를 보이는 게 특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진도 상당히 친숙한 이름의 종목이라고 저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투자자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전산업 보겠습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 오늘 이제 1,900원에 종가 마감을 했고요. 이 종목도 작년에 상승했다가 올해 들어와서 잠깐 이제 눌러졌다가 3월 달에 이제 새 정부 기대감에 의해서 재차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모든 종목들이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똑같이 지금 눌림목 구간 저점에 좀 내려와 있다라는 평가를 드리고요. 시총은 한 3,553억 정도 달리고 있는데 한전산업의 이제 특징으로는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원전에 이제 금융 지원을 한다는 그런 발표를 해서 또 주가가 어제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통합형 ESS를 이제 납품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어제 기사로 또 나오는 바람에 조금 한 4.93% 정도 어제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게 한전산업의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요. 그 다음 한번 우리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우리기술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2,055원에 종가 마감을 했고요. 3,000억 원 정도 달리고 있고요. 우리기술도 한미 원자력 파트너 확인 때문에 2일 날 같이 이제 원전 관련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약간 2일 날 상승을 했고요. 또 이 기술력이 상당히 또 우리 기술이 좋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BHI 보겠습니다. BHI는 오늘 5,640원에 마감을 했고요. 시총은 한 1,466억 원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BHI도 이제 그 2일 전에 한미 원전 협력 강화 그런 부분이 이제 훈풍을 좀 받아서 주가가 초강세를 좀
보여준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 간 협약은 좋으나 이제 기업 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기업 간의 이제 협약이 좀 더 상승 뚜렷이 나오면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생기고요. 다음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원전주의 뭐 대장주니까요. 오늘 17,05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T 에너지 보겠습니다. 오늘 16,600원에 마감을 했고요. 1,246원 시총을 달리고 있고, 또 이제 기술력 부분이 상당히 인정이 되고요. 고평가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또 상승하는 또 모습을 좀 보여준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대창 솔루션 보겠습니다. 오늘 424원에 종가 마감했고 694억 원을 달리고 있는 원전 관련주인데 대창 솔루션은 좀 솔직히 동전주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JP모건 5월 달에 JP모건 50만 주 매수 때문에 5월 한 2일 날 상당히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좀 보이고 있고요. 대창 솔루션이 이제 41억 규모의 이제 해양 플랜트 그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된 6월 3일 날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BMT 보면은 982억 원 달리고 있고 오늘 12,05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BMT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오르비텍도 1,464원 시총에 오늘 5,410원을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르비텍도 최근에 약간 이제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준 부분이 특징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서 금화 PSC 이것도 이제 1,779억 원 정도 시총을 달리고 있는데 오늘 29,65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매출이 한 10% 올랐던 부분이 특징이고 현금 배당을 한 20% 정도 잡고 있다는, 그리고 이제 3월에 또 신고가를 한번 달성을 했네요. 이런 부분이 특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서정기전은 오늘 11,000원에 뭐 종가 마감했고 1,067억 원 정도 시총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정기전이 어제 7% 정도 정부 그 경제정책 발표로 인해서 연관성으로 해서 좀 상승하는 부분이 나타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좀 뭐 시간 관계상 원전 관련주 종목의 이제 종목 이름하고 뭐 시총하고 오늘 종가 마감한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각 종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정부 정책주 탈원서 정책, 거기서 가장 이제 그 정부에서 밀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전 에너지에 생산할 수 있는 30% 차지한 원전에 대해서 원전의 역사, 원전의 어떤 개요, 원전의 상식, 원전이 어떻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원전 종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시간이 뭐 충분히 주어진다면 제가 각 종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집중적으로 파악하시면 이제 그 이후 결과 발표에 대해서 원전이 수혜가 되게 되면 원전 종목을 접근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원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부족하나마 소중한 정보, 좋은 참고 자료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정보에 있어서 좀 더 소중한 정보, 좋은 종목,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는 걸 약속드리고 오늘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윤겸이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